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약법부터 갑니다. 이제 계약법. 민법, 총칙, 물권법 마치고 이제 계약법. 자, 계약법은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습니다. 계약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을 배우죠.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교환, 재산권 주고 같은 재산권 주고, 임대차, 사용케 하고 차임 주고 월세 주고, 그래서 주고 좀 이따 나와요. 여기서 5문제, 강론에서 5. 보통 매매 둘, 임대차 셋 또는 셋 둘. 자, 계약 총론에서 계약의 성립, 그다음에 쌍방 모두 채무가 있네요.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세 가지. 동시에 이행합시다. 동시행 항변권. 두 번째가 위험부담. 세 번째가 3자를 위한 계약. 이 세 개 배우고 마지막으로 채무 불이행하면 계약을 쫑 내버리죠. 해지합니다. 계약 해제. 그래서 총론에서 5문제. 사이좋게 총론 5, 강론 5. 하나씩 나오죠. 하나에서 둘.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 양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이 물권법 절반, 민법 총칙의 약 4분의 3 정도. 그래서 양에 비해서는 10문제면 많이 나온다. 열심히 한다. 양이 작으니까. 물권법은 양이 많죠. 그러니까 지문도 길어요. 물권법 지문도 길고 읽어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 하지만 계약법은 지문이 짧고요. 그 다음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건 그 마찬가지야. 하지만 양이 작아. 그러니까 죽어라고 중심 잡고 외워버린다. 양이 작으니까. 자, 계약의 성립 전에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는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오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것만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놈. 이 두 놈. 여기서 80% 나와요. 여기서 80%. 해야겠죠?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저 두 개만 하면 한 문제 맞춰버리니까. 방금 했던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여기까지 해주는 이 세 개가. 쌍무, 유상, 낙성이다. 마지막 꼭 계약서 안 써도 되는 불요식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세 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이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쌍무, 유상, 낙성이다. 쌍무, 서로 대가적 채무.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그래서 소유권하고 대금은 매도인 값, 매수인을 값을 매매 때 둘 다 채무가 있네요. 소유권 줄 채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네요. 쌍무. 자, 내가 소유권 주니까 을은 반대급부로 돈을 주네요. 유상 반대급부 있네요. 대가적 채무, 대가적 출연. 쌍무, 유상. 갑과 을이 소유권 주고 돈 주기로 약속만 하면 매매계약은 성립하죠. 약정만으로 성립한다. 낙성계약. 그래서 교환도 마찬가지, 임대차도 마찬가지. 쌍무, 유상, 낙성이다. 자, 이에 반해서 증여, 사용대차, 무상증여, 무상사용대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증여는 나만 주지 받는 게 없죠. 그래서 한쪽 편만 채무가 있다. 편무. 그 다음 반대급부가 없다. 무상. 여기서는 쌍무유상이지만 여기는 편무무상으로 읽으면 안 되고 무상편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증여 사용대차는 반대급부 없다. 공짜. 무상. 그 다음에 한쪽 편만 채무 있다. 쌍무반대 편무. 사용대차. 물건을 사용하게 하죠. 대차. 문제는 임자가 붙으면 월세 받는 거고 사용대차는 그냥 공짜로 사용하게 해줘. 반대급부가 없어요. 무상 사용대차. 그래서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80% 나와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자,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하지만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그 다음 쌍무와 편무를 왜 구별하느냐. 쌍무에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조금 이따 배울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효력이에요. 쌍무. 편무에는 나타나지 않죠. 두 사람이 채무가 있어야 넣어줄 때까지 남았죠. 동시행합시다. 항변권이 나오겠죠. 그래서 쌍무에만 나오는 효력.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그 다음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매매가 유상계약의 대표. 그래서 교환임대차, 다른 유상계약인 교환임대차의 매매 규정, 특히 담보책임 규정, 그게 준용된다. 자, 엄청 중요하죠. 낙성반대, 요물. 약속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반드시 물건을 줘야 돼요. 요물. 시험에 나오는 두 놈. 계약금 계약, 현상광고 계약. 계약금 계약, 현상광고 계약은 낙성 아닌 요물이다. 계약금은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고 실제 지급해야. 현상광고, 광고에서 지정한 개 찾아 줘야 비로소 계약 성립. 그래서 계약금 지급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니까 요물계약. 개 찾아줘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니까 요물계약. 그래서 계약금 현상광고는 요물이다. 낙성 아닌 요물이다. 자, 교환은 요물이다. 이렇게 장난쳐요. 낙성이에요. 그래서 교환은 낙성이다. 교환하니까 꼭 요물 같거든. 그렇게 장난쳐. 그래서 계약의 종류는 이것만 달달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약의 성립.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맺을 게 약속 약자예요. 맺어야 돼. 손가락 걸어야 돼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 자,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계약은 성립하는데 이 합치는 갑과 을 의사표시 내용이 일체라, 사람이 일체라. 그래서 내용이 일체라 객관적 합치. 상대방, 당사자, 사람 일체라 사람이니까 주관적 합치. 따라서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죠. 갑이 을한테 을, 너 내 아파트 5개 살래? 물어봤더니 을이 5천이면 살게. 자, 5억 청약에 5천 승낙했다. 언밸런스 일어났죠? 언밸런스는 무조건 아니다로 끝나요. 민법 아주 좋아. 언밸런스 하면 긍정으로 끝나잖아. 아니요. 언이니까. 그래서 5억 청약에 5천 승낙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자, 사람이 일치해야 되는데 갑이 을한테 청약했는데 을이 답한 게 아니라 병이란 놈이 승낙했다. 이것도 언밸런스. 언밸런스가 불일치가 일어났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불합의. 갑이 이 사실을 몰라요. 무의식적 불합의. 불합의, 불합치, 불성립. 거기서 끝. 효력 동네로 오지 않는다.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착오? 아니다. 착오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여기도 부정으로 끝나요. 왜? 언이니까. 불합치. 거기서 끝. 총칙 지식으로 풀어야 돼요. 거기서 끝. 유효, 무효 취소. 이쪽 동네로 오지 않는다. 법률행위 불성. 착오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지문 하나.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지문 둘. 무의식적 불합의는 지문이 두 개로 나와요. 착오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이제 청약과 승낙. 여기서부터 본 게임이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해라. 그래서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을 정확히 정해서 청약해라. 구체적, 확정적. 청약 상대방. 이게 왕별이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의 상대방은 꼭 특정인에 한하지 않는다. 특정되어 있을 필요 없다. 불특정인도 된다. 자판기.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판기가 청약하고 있죠. 엄청 나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 효력이 발생한다. 긍정으로 끝내요. 긍정. 효력이 있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어주시고. 제가 하다가 요 표시를 하면, 체크 표시를 하면 엄청 중요하다. 정답 지문이다. 그거예요. 이제 감 잡았죠? 그 다음, 각종의 광고.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광고는 이 광고 보고 우리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꼬시는 삐끼다. 삐끼. 이 삐끼가 뭐다? 우리의 청약을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 광고든 각종 어떤 광고는 청약 아니다. 청약의 유인. 자, 청약의 효력 발생. 청약은 의사표시. 우리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 법률행위, 의사표시, 거기서 마지막 목차,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마지막 목차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법조문 3개. 거기하고 똑같아요.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갑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도달주의, 청약의 효력 발생, 도달주의. 자, 우리 법조문은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건 도달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이제는 도달 후라면 나는 철회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직 내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나는 철회할 수 있다. 후 없다, 전 있다. 엄청난 세트죠. 그래서 뭔가가 상대방한테 가면 그 후에는 나는 못하는 거예요.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회 안 돼. 하지만 아직 도착 전이라면 상대방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쫙 날려버릴 수 있다. 자, 엄청난 완결이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보낸 갑이 죽었어. 사망. 또는 맛이 갔어. 피성년 후견인 선고. 제한능력자. 괜찮아요. 보낸 놈이 죽든 맛이 갔든 괜찮아.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긍정. 도착하면 무조건 발생한다로 끝나야 돼요. 이 말을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약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보낸 놈이 죽어도 도착하면 효력 발생한다. 그대로 외워주면 되죠. 어마어마. 자, 청약의 존속기간 법조문. 갑이 을한테 청약할 때 5월 31일까지 내 아파트 살지 말지 답 좀 해줘.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5월 31일까지 살지 말지 5월 31일이라는 승낙기간을 갑이 정한 청약. 그러면 을은 갑 아파트를 살려면 반드시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도착하도록 편지를 쏘아줘야 돼요. 승낙기간 안에 도착해야 돼. 따라서 만약 을이 승낙을 했는데 갑이 정한 승낙기간을 넘어서 6월 2일 날 갑집에 도착했다면 이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 이 법조문 때문에.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 갑이 정한 그 기간 5월 31일 안에 을이 보낸 승낙편지가 갑이 받지 못했다면, 즉 늦게 도착했다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갑의 청약을 없애버려요. 그럼 청약이 없어지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지. 실이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의사표시는 갑이 정한 승낙기간 내에 들어와라. 받지 도달. 자, 이것은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특별히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어. 간 마음이에요.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특별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이렇게 단어만 바뀌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갑이 받지 못했다면 역시 청약은 실효. 청약은 실효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효력 상실 성립하지 않겠죠? 이게 바로 법조문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건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도착해야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 이제 배워요. 연차. 좀 이따 배워요. 자, 이제 승낙. 청약 끝났어요. 승낙. 을이 승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승낙의 상대방. 승낙은 누구한테 승낙해 줘야 되느냐? 갑한테 해줘야 돼. 갑한테 그래 살게.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승낙은 자기한테 청약한 청약자 갑에게 해야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 대본 판례. 청약자 갑이 이렇게 청약을 해요.
너 이달 말까지 내 청약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고 청약했죠. 내가 정한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내 아파트 산 걸로 승낙한 걸로 볼 거야. 이렇게 청약. 상대방 고소하지 않는다. 개무시하면 된다. 그래서 이 딴 청약에 상대방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아무런 답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장난쳐요. 답 없더라도 이런 청약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성립하지 않아.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죠. 살지 말지는 우리 판단하는 거지. 갑이 어떻게. 이해됐어. 대법원 판례는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넘버 원. 계약 성립에서 넘버 원. 법 조문인데 넘버 원. 12번 나왔어요. 12번. 그대로 외워요. 자, 승낙은 갑이 청약한 내용 그대로 승낙해 줘야 돼요. A 아파트 5개 살지 말지 그대로 승낙해 줘라. 승낙은 갑 청약 내용 그대로. 이게 봤듯이 내용이 일치하는 객관적 합치.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대로 해라. 따라서 4억이면 살게. 4억이면 살게. 이거 승낙 아니에요. 그대로 안 했으니까. 이 말을 법조문.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해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이거 승낙 아니에요. 승낙 아닌 갑, 청약, 거절. 지가 4억이면 어때? 4억에 나한테 팔아. 4억에 청약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이렇게 정확히 이어주는 거예요. 넘버 원. 그래서 청약 거절.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승낙이 아니야. 청약이야, 청약. 따라서 이 경우 사기면 어때? 대금을 낮춰 승낙한 경우 사기면 어때군? 조건 가했군. 변경 가했군. 이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거예요. 왜? 청약만 있지 갑이 여기에 4억에 산다는 승낙이 없잖아. 그러니까 청약 하나로는 계약은 절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은 응용지문이 좀 나와요. 법조문 그대로도 나오고 이렇게 응용지문으로도 나온다. 그래서 정확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정확히 해야지 응용지문을 OX로 골라낼 수 있어요. 달달달 내온다고 해결이 안 돼. 이해한 상태에서 외워야 돼. 4억이면 어때? 청약 거절. 제가 4억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이걸 진정 이해하시라고. 따라서 대금을 낮춰? 4억이면 어때구나. 이 승낙의 경우 청약 거절. 제가 새로 청약만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이 경우 계약 성립한다. X지문.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와요. 법조문인데. 자, 이번에는 의리 보낸 편지가 갑이 정한 승낙기간을 넘어버렸네.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 승낙기간 5월 31일을 넘어서 도착했구나. 갑이 5월 31일이라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을 했는데 을이 편지를 늦게 보내서 편지가 6월 2일 날 도착했다. 갑이 정한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 연착된 승낙. 그래서 승낙기간이 지나버렸다면 그 도착. 이걸 연착된 승낙이라고 그러고 승낙기간 안에 들어와야지 승낙기간이 지났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착된 승낙의 경우 승낙기간 넘어서 도착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단, 갑 입장에서는 을이 산다는 의사를 표시했어. 단지 이틀 늦었을 뿐이지. 따라서 연착된 이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승낙을 청약으로 바꿔버려요. 을의 청약으로. 이게 법 전문이죠.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갑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승낙을 청약으로 바꿔버려. 따라서 을의 승낙을 청약으로 바꿔버려서 여기에 갑이 다시 승낙을 한다면 청약 들어왔고 자기가 승낙했으니까 짝짝꿍 일어났죠.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연착된 승낙을 을에 늦게 도착한 이 승낙을 청약자 갑이 새 청약으로 봐서 청약자 갑이 여기에 다시 승낙해버리면 청약 승낙 짝짝꿍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시킬 수 있다. 이게 연착된 승낙에서 나온 지문 하나 둘 세 개예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승낙은 갑이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들어와라, 도달해라. 그런데 늦게 도착했다, 연착.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넘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법조문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기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새 청약, 승낙을 청약으로 봐서 지가 다시 여기에 승낙하면 짝짝꿍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자, 사고로 인한 연착. 이건 늦게 번호에서 늦게 도착한 거고, 사고로 인한 연착은 뭐냐? 을이 5월 10일 날 편지를 쏘았죠. 5월 10일 날. 그러면 5월 12일쯤 도착해야 돼, 갑집에. 그런데 우체국 사정으로 편지가 미국으로 가버렸지. 돌고 돌아서 6월 2일 날 승낙기간이 넘었구나. 자, 이걸 이렇게 나와요. 갑이 정한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 연착됐죠? 연착됐어. 그런데 이 말이 반드시 또 보통 같으면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충분히, 넣어서 읽어요. 충분히 도착할 수 있도록 쏘았어. 보통 같으면 5월 31일 안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게 미리 20일 전에 쏘았지. 5월 11일 날. 그런데 우체국 사정으로 이 말이 들어간 지문도 있고 그냥 없는 지문도 있어요. 반드시 이 말은 떠요. 보통 같으면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다. 이게 뜨면 사고로 인한 연착. 이 동네 이 동. 지문이 나오면 어느 동네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 그래 내가 외운 걸 접목을 시키지. 아하, 너는 사고로 돌고 돌아서 충분히 일찍 쏘았지만 연착됐구나. 사고로 인한 연착이구나. 동네 파악하시고. 이거 법 조문. 이때 갑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가 갈려요. 이와 같이 사고로 인한 연착의 경우 우리 법 조문은 갑은 일단 연착됐기 때문에 연착 통지해라. 그딴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야. 갑 마음이야. 자, 갑이 연착됐다는 통지를 했다. 연착 통지를 하면 너는 20일 전에 보냈지만 이제 도착했어. 그러면 연착 사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따라서 갑이 연착됐다는 통지를 하면 연착 사실이 확정. 연착 사실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기간 후 도달 사실이 확정.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전화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아. 연착 사실이 확정되니까. 하지만 시험은 두 번째가 더 잘 나와요. 갑이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을은 20일 전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날 도착해서 계약이 성립된 걸 믿고 있어요. 따라서 갑이 아무런 전화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돌고 돌아서 늦게 도착했다고 얘는 알 수가 없어. 알고 싶지도 않고. 따라서 연착 사실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을은 기간 안에 도달한 걸로 믿고 있어. 이 믿음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연착 통지를 갑이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이걸 외워야 돼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그럼 연착 안 됐다는 얘기는 을의 믿음대로 기간 안에 도달한 걸로 본다. 이게 바로 기간 안에 도달한 걸로 본다. 연착 안 됐죠? 연착 안 됐다는 얘기는 기간 안에 들어온 거지. 기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계약은 성립한다. 이게 사고로 인한 연착. 그래서 정확히 외워줘야 돼요. 사고로 인한 연착, 일단 의미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연착 통지를 안 했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소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연착 안 됐다고? 그럼 기간 안에 들어온 거네? 기간 안에 들어왔어? 그럼 짝짝꿍 되겠네? 계약은 성립한다. 이게 연착된 승낙이죠. 주로 이놈이 더 잘 나와요. 이놈도 나와. 두 번째가. 자, 이제 넘버 2. 계약의 성립에서 넘버 2. 넘버 2.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목차를 외워요. 목차.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이걸 좀 외워봐. 그래야 함정 지문에 안 빠져요. 격지자는 뭐다?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시간상 개념. 거리상이 아니라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갑과 을의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격지자 간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계약의 성립 시기.
을이 보낸 승낙통지, 을을 승낙통지 발송한 때, 을이 승낙통지 발송한 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지? 이렇게 외워요. 그냥 읽지 말고 거꾸로 읽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통지 발송한 때 이렇게 외워요. 승낙통지 발송한 때 여기에 힘을 줘야겠죠. 정답지문, 어마어마한 정답지문.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통지 발송한 때. 발송을 도달로 계속 장난쳐요. 계속. 엄청난 정답지문.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요. 승낙통지 발송한 때. 자, 계약법에서 발송, 발이 나온 건 여기밖에 없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다른 어떤 지문에도 발자가 나오면 다 X예요. 받지로 나와야 돼요. 받지. 또 도달로 나와야 돼요. 받았다. 도달.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관한 이 지문 외에는 어느 지문도 발자가 나오면 다 장난친 거예요. X예요. 승낙통지 발송한 때. 그럼 무슨 얘기냐? 의미까지 이제 사례 문제. 갑이 청약을 했죠. 을이 5월 10일 날 승낙통지를 발송했어요. 자, 편지 쏘았죠? 이틀 후 5월 12일 날 상대방 갑집에 도달했다. 그러면 을이 승낙통지를 5월 10일 날 발송했고 이틀 후 5월 12일 날 갑 상대방 집에 도착했다면 갑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며칠 날? 발송. 승낙통지 발송은 5월 10일 성립. 이걸 계속 5월 12일 성립한다. 그래 장난쳐요. X. 발송한 5월 10일자 성립.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론으로 나오면 이렇게. 주로 이론으로 잘 나와요. 자, 의사실현.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 특별히 승낙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 청약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시작돼요. 법조문이라. 또는 관습에 의해 둘 중 하나만 나와요. 특별히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않대요. 말 안 해도 된대. 그럴 때 언제 이 경우 계약은 성립하느냐. 이것도 계약의 성립 시기예요.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여기에 힘을 줘야 돼. 있는 때.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이게 속마음 겉으로 실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꼭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내 속마음을 실현했다는 얘기는 속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단어 오뎅 먹었을 때 아줌마가 내 오뎅 먹은 사실을 안 때 성립 X. 그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 이렇게 장난하죠. 안 때 성립. 안 때 아니야. 있는 때. 이게 의사실현. 있는 때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 안 때 하면 X 지문이에요. 그래서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이게 바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의사실현. 속마음을 실현. 아, 오뎅 먹고 싶은 속마음을 드디어 너는 실행에 옮겼구나. 오뎅 먹었구나. 그 사실이 있는 때. 넘버 3. 교차청약. 잘 나와요. 이거 정답 지문이요. 교차청약. 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크로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 내용이 같아야 돼요. 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 크로스. 너 내 아파트 5개 살 거야? 너 네 아파트 나한테 5개 팔 거야? 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죠. 자, 그러면 이 경우 교차 청약의 경우 갑을 양 청약이 상대방 집에 도달한 때. 여기 힘이 들어가야 돼. 양 청약이 상대방 집에 도달한 때 계약 성립. 그래서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교차 청약은 갑과 을의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도달주. 이걸 발송으로 장난쳐. 도달주. 정확히 양 청약이 도달한 때. 만약에 하루 늦게 도착했다. 그럼 늦게 도착 후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하겠죠. 양 청약이 상대방 집에 도달한 때. 자, 이렇게 해서 청약과 승낙 계약의 성립 한 문제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달달달하면 무조건 함정 맞죠. 물론 어렵게 내버리면 그건 틀리라고 낼 때고 그때는 어쩔 수 없고 보통은 이 정도 수준에서 내니까 맞춥니다. 자, 이제 계약의 성립의 마지막 목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자, 계약 체결할 때 갑한테 뭔가 잘못이 있나 봐요. 그때 너 책임져. 이게 계약 체결할 때 뭔가 매도인 갑이 잘못을 했나 봐. 그럴 때 책임지세요. 을한테, 매수인한테. 제목을 외우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책임에도 동그라미 빵 이제 들어가야겠죠. 갑이 을한테 건물을 팔았는데 이 건물이 갑을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날라갔구나. 그러면 빨리 매도인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불능에 빠졌구나. 언제 멸실했어요?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날라갔구나. 원시적 불능이구나.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무효예요. 자, 을은 고생해서 부산에 있는 건물 계약서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 사라져버렸어. 원시적 불능 무효. 자, 을은 이 계약이 유효라 믿고 그동안 고생한 비용이 있을 거예요. 교통비, 숙박비. 이것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원시적 전부 날라가야 돼요. 전부 불능일 것 이거 요락했어. 계약 체결상 과실책 이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이 두 개.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나. 후발적 불능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전부 날라가야 된다. 전부 멸실, 토지가 전부 수용. 수용도 원시적 불능이에요. 국가가 가져가 버려서 갑은 을한테 토지 못 넘겨. 전부 수용, 전부 멸실,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을은 갑한테 계약이 유효라 믿고 지출한 실력 배상을 청구하는데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외워야 돼요. 책임 물으려면 선의만으로는 안 돼. 여기에 잘못도 없어야 돼요. 선의 앤드 과실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계약법에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선의무과실은. 여기하고 하나는 어디? 하나는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매수인한테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거. 하나는 어딜까? 하나는 어딜까?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담보책임에서 물건의 하자. 하자담보책임 매수인한테 선의 앤드 과실도 없어야 돼요. 선의무과실일 것. 계약법에 두 군데밖에 없다고. 왜 영도 지역지구는 그렇게 잘 외우면서 왜 이 두 개는 안 외우냐고.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두 개밖에 안 된다고.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권리하자 아니에요. 물건의 하자. 하자담보 책임. 책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만으로 안 돼. 선의무과실일 것. 그러면 이것만 외워서도 안 돼. 이렇게도 나오니까. 선의무과실 반대. 엎어. 선의무과실 반대는 무조건 RR이에요. 선의무과실 반대는 RR. 그럼 RR이 뭐냐?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선의무과실 반대. 을이 이미 날아갔던 사실 알았대. 뭐 도와주겠어. 몰랐지만 알 수 있었대. 선의 유과실. 잘못 있는 놈 왜 도와줘? 잘못까지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매수인이 이미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정확히 외우면 돼. 이런 거 흘러가 몰라도 돼. 그냥 물음표 해버리면 돼. 막말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정답지문은 정해져 있다고. 이런 데다 정답지문 안 박아요. 정답지문은 여기다 박는다고. 여기 두 군데다. 그러면 그래서 걔가 계속 노란색만 죽으라고 해라. 나머지 나온다. 대신 흘러간다. 80장까지는. 그래서 정확히 오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에서 나온다. 전부 불능이라. 그래서 전부 불능이니까 만약 일부 멸실했다. 일부 불능이다. 그러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합니다.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죠. 그쪽 동네에서. 그래서 원시적 불능인데 전부 날라가라. 일부 불능 계약체결상 안 돼.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따라 선의무과실 반대 엎어 R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책임을 묻느냐? 손해배상이죠.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지출한 비용. 믿을 신이 나오지. 그래서 신뢰익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신뢰. 믿을 신. 이 신뢰익은 계약이 유효해서 네가 나한테 소유권 넘겨줬더라면 시가상승분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내이익. 그래서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이제 하나가 더 남았죠. 계약 교섭 중 부당한 중도 파기. 자, 갑과 을이 계약 체결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계약서 쓰기로 했죠. 그런데 전날 밤 전화 와서 미안해, 나 계약 체결 못 하겠어. 부당 거부죠. 다 계약이 체결되고 믿고 진행한 사람 뒤통수 때린 거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거. 이게 바로 계약 교섭하다가 부당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 파기예요. 교섭, 계약 체결 거부예요. 자, 이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동네가 불법행위로 가요. 불법행위 성.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어디에서만 나온다? 원시적 불능에서만. 이건 원시적 불능이 아니에요. 원시적 불능 아니잖아.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날아가야 돼. 근데 이건 부당 거부일 뿐이지. 건물 안 날아갔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동네가 아니라 민사 불법행위, 부당 거부니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손해배상 범위가 계약 체결된 걸로 믿고 을이 있었는데 계약 체결을 안 해버렸죠? 그래서 계약 체결된 걸로 믿고 지출한 손해, 믿을 신자가 나와요. 그래서 손해배상 범위가 실내익 배상이에요. 불법행위지만 손해배상 범위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같아. 믿을 신. 그래서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실내익. 계약이 체결될 걸로 믿고, 아까는 계약이 사실은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유효하다고 믿고, 거기는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고 지출한 손해. 여기는 계약이 체결될 걸로 믿었는데, 내일 계약서 쓸 걸로 믿었는데 아이고 너는 임마 계약 체결 안 했구나. 계약 체결될 걸로 믿고, 그래서 같은 믿을 신자 실내익 배상. 이게 더 중요해요. 불법행위로 가야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아니라는 거. 뭐 여기까지 하면 뭐 이제 완벽해지는 거지. 기타 몇 개 요약집에 판례 몇 개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좋고. 근데 여긴 30년에 한 번 나왔어. 나오면 이거하고 요약집에 있는 몇 개 판례 있어요. 그건 읽어보시면 이해돼. 잘 안 나오니까 제가 강조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7월 강의에서. 자, 이제 계약 성립 끝났죠. 문제 하나 봐야지. 21년 주택관리사. 자, 이제 OX 딱 풀어보는 거예요. 틀린 것은. 계약 성립 틀린 것은. 1번,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승낙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응용지문이에요. 아까 그 법조문을 응용한 거예요.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계약법에 이런 응용지문이 꼭 나와요. 자,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구나. 5월 31일까지 답 좀 해줘. 그거구나. 그런데 을이 보낸 승낙통지가 갑이 정한 이 승낙기간 안에 도착했대요? 도착 안 했대요? 도착하지 않았어. 기간 안에 도착 안 했대. 그러면 이 경우 도착 안 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렇구나. 기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기간 안에 도착 안 했다고? 어유 넘었구나.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구나. 안 했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언밸런스 이러면 안 돼요. 언밸런스 아니죠? 도착 안 했으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안 했구나. 도착했으면 성립하겠구나. 긍정, XX. 이게 민법의 원칙이에요. 맞네.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아하, 나였어. 넘버 2.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그 법조문이구나. 승낙통지가 발송한 때. 승낙통지 발송한 때지. 5월 10일 날. 12일 아니야. 사례로 기억해버리면 좋아요. 편지 발송 5월 10일이지. 5월 10일 도착 아니야. 승낙통지 발송한 때. 정답적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정답. 넘버 2. 자, 이제 공부해요. 3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마음대로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제 중심 끄집어내야 돼. 청약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착했죠?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했겠죠? 그러면 이제는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연결됐어. 도착 후라면 철회할 수 없다. 도착 전이면 철회할 수 있겠지만. 4번.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 통지가 필요 없네요. 자,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된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아이고 오뎅 먹었을 때 의사실현 법조문이구나. 그래서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특별히 승낙 통지가 필요 없다면 이 계약은 언제 성립하냐? 의사실현.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된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성립. 오, 있는 때 연결됐구나. 맞는지 뭐. 5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구나. 아하, 교차 청약 지문이구나. 이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아하, 넘버 3구나. 교차 청약의 경우 동일한 내용이죠. 같은 내용의 청약이 크로스 됐구나. 갑을 양 청약이 상대방 집에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한다. 맞구나. 도달로 나왔으니까 맞구나. 자, 이걸 발송으로 장난쳐. 이것도 정답지문. 정답지문. 2번하고 5번이 정답지문이야. 2번하고 5번. 3번도 장난칠 수 있고 4번도 장난칠 수 있고. 하지만 온전한 정답지문은 2번하고 5번. 다음 중 틀린 것은 할 때. 반드시 해야 돼. 넘버 1은 없죠? 조건이나 변경? 여기만 없지. 딴 데 많지. 우리 시험에 그 12번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 동네 갑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행의 항변권. 아, 그래도 페이지는 읽어드려야지. 교재가 어딘지는. 140페이지예요. 알겠어요. 찾고 있어요. 145네. 자, 145 딱 펴시고. 동시행의 항변권. 자, 10분간 쉬고 합니다. 시간이 됐어.